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실천의 힘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나의 작은 실천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바쁘고 값진 하루를 보내는 작은 거인 김승중 환경문화운동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작은 거인 환경문화운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은 좀 드는데 그래도 좀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네. 그냥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너무 멋진 수식어를 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환경문화조직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예.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처음에 이제 환경문화 조직위원회를 만들 때는 환경문화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환경교육, 환경운동 그런데 우리가 산이나 숲으로 가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접 우리가 뮤지컬이라든가 다른 음악회를 보면 뭐 굳이 거기 설명을 안 해도 거기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으로 하는 게 앞으로는 추세가 되겠다 네. 생각을 해서 그때 아무도 모를 때 제가 환경문화운동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문화조직위원회를 만들 때 네. 대체 이 조직위원회를 용어를 승낙을 해줘야 돼 말해야 돼 네. 이제 했었던 거죠. 그 당시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조직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만 국한돼서 월드컵이나 이렇게 국한돼서 썼는데 이것을 과연 환경문화조직위원회가 민간단체에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뭐 민간인들이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는데 그럼 괜찮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됐죠. 네. 그러니까 환경문화라는 용어가 뭐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용어까지 만드시면서 이런 조직을 만드신 건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학에서는 공과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좀 사연은 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봤어요. 했는데 적성에 딱 맞는 게 내가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반딧불이 학교라고 제가 완산 초등학교에 직접 학교 내에 반딧불이 학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왜 사람은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바로 동물들은 한 1년 안에 또 새끼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20살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본 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이게 자연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포식자인데 그 밑에 하위 포식자들을 배려하는 차원. 그러니까 인간이 어차피 자연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만 그 인간에게 수명을 100년을 주고 임신을 10달을 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좀 보급을 하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다른 일들을 좀 접었고 이제 이쪽으로 전력 투구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환경문화조직위원회가 창립한 이후에 네.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패션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환경문화축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면 대부분 관람 다 좌판이 다 펼쳐진 걸 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체험형 축제를 표방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10수년 전에
가야금 같은 그때 고급 악기도 천변에서 네. 직접 부스 안에서 직접 지도를 했어요. 네. 그때는 보기 힘들던 그 악기였지만은 근데 그때 선생님을 직접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학원에서 아니면 실내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가르쳐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다 해놓으니까 지금은 뭐 다 체험형 축제라고 해서 다 부스 안에서 다 있잖아요. 마술도 그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스 안에서 직접 마술을 지도하게 하고 그걸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때 출발해가지고 축제를 쭉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따라서 하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축제 형태를 버리고 남이 좀 하기 힘들었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백조의 호수라든가 뭐 호두까기 인형 이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탄생을 하게 되면 매 수십 년 동안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 최초로 그러면 헌옷을 오래 입게 한 재활용 장터만 하는 걸로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을 패션쇼로 한번 해가지고 이게 꾸준하게 영속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최초로 만드는 게 니폰 패션쇼를 처음 탄생을 시켰고 예. 그 다음에 그때 이 패션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음악회다. 그래서 쿨 상상 환경음악회라.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함을 생각하면 가장 편안하고 시원한 그런 음악회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8월에 네. 하게 하는 걸 만들고 이걸 또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 예능 경연대회를 만들어서 네. 유치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다양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용뿐만 아니라 관악, 기악, 현대 뭐 모든 업을 다 털털 털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리폼 패션쇼가 지금 환경문화조직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게 예. 바로 아러스나인 그린 예. 패션쇼라는 그렇죠. 건데 예. 이거는 그럼 얼마간이나 지금 해오신 사업인가요?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패션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개인 단체가 하는 전국으로 따져보더라도 단체가 하는 패션쇼는 없어요. 비영리 단체가. 모든 게 다 재능기부였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민 모델을 뽑으면 그 모델들한테 디자이너가 1인 1벌씩 한번 해주자. 네. 그리고 그 모델한테 헤어 메이크업을 미용학과나 미용실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델이 100명, 디자이너가 100명, 네. 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100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텝하고 공연하고 자원봉사 하는데 한 400명 정도, 450명이 매년 이렇게 하게 그러면은 재능 기부형 형태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뭐 들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700만 원 선을. 근데 이제 야외에서잖아요. 저희는 네. 이게 야외 무대비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네. 야외 무대가 보통 이제 1,000만 원대가 이제 호가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안정이 돼서 전국에서 약 모델들이 40%가 와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구미, 광양, 전남, 대전 이런 데서 오고 그리고 딱 전국에 이런 패션쇼가 저희 하나예요. 뭐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패션쇼를 관람한 많은 시민분들 네, 이런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원더풀이죠, 원더풀. 한마디로 말하면 원더풀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러스라인 패션쇼는 처음에 아러스라인이라고는 출발을 않고, 네. 처음에는 그냥 니폰 패션쇼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를 좀 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가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지만 내가 독도만 그리면 독도 화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그리면 뭐 추상 화가 그다음에 입체파 뭐 인상파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을 그냥 단순하게 니폰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전주천의 수달이 천연개념물 330호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담아보자. 그래서 명칭을 바꿨죠. 그래서 아러스 라인은 수달 9마리인데 네. 그 당시 소녀시대가 가장 그 한류 스타로 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최소한 수달들이 도시마천 속에서 9마리 정도까지는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예. 이게 생태도시가 되는 것이지 달랑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생태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수달 9마리까지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생태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해서 그때부터 아러스 라인 그 패션쇼로 바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인형과 그렇죠. 이런 여기 앞에 있는 비누, 뭐 이런 옷 같은 그렇죠. 것들이죠. 예, 이 옷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 수달 모양으로 예. 해서 이 아러스 라인을 이렇게 티셔츠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수달 초코파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달 케이크도 만들어보자 그래요? 해서 네. 저희가 문화운동의 정점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한번 만들어주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달 동화 아러스 라인의 대모험이라는 그 동화책도 만들고 아까 이제 그 뒤에 생각해냈던 게 일자리다. 그러니까 패션쇼도 이제 일자리가 되는 거고 이게 그린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에 이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수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부로서 이제 그분들이 패션쇼에 직접 자기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전주가 아마 니폼 샵하고 그 헌옷을 파는 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계속. 그래서 이 패션쇼가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리는 열차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료를 떼야 하잖아요. 그 연료가 홍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열차도 연료 그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다 죽어. 아무리 승무원이고 뭐 이런 기관사고 필요가 없을 정도. 그게 저희는 그 니폼이 계속 성행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패션쇼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패션쇼를 행사성이다.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네. 아까 그렇게 보고 이 패션쇼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업사이클링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인형을 이대로 팔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뭐 재료를 니폼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재활용이라고 해서 너도 갖고 나도 가질 수 있는데 네. 이걸 팔 수가 없잖아요. 이걸 상표화 시키는 게 업사이클링.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이제 이제는 니폼을 해서 직접 팔아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센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콘텐츠를 또 다 드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다양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보니까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 점심 대접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보통은 막 뭐 200~300명씩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막 한 40명 정도만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이제 버스로 모셨다가 또 버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디너쇼라고 해가지고 공연이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희 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딱 정예 요원의 그 어르신들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싹 3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음식점은 음식만 하고 저희는 어르신하고 공연 담당하고 이제 차량은 또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거의 뭐 돈이 이게 안 드는 수준으로 네. 해가지고 그것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게 또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놈만 하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갖고 9호점까지 이제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한 달 내도 그냥 점심만 대접을 하는 네. 한 2년 하니까 6천여 명 정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막 200~300명씩 한 번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딱 40명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갈비집, 어떤 집은 장어집 뭐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는 그것만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잠시 접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심을 매번 그런 집에서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것만 하는 거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힘들구나. 그래서 잠시 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팀을 좀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팀이 좀 아직 못 갖춰져 가지고 하다가 한 6천여 명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어르신들 점심 대접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생신잔치 무료 네. 공연,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도 예. 가서 하고, 이제 그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직업 자체가 이제 나눔과 봉사라고 맞습니다.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이 공동체 문화인데 그 정점에는 보면 나눔과 배려. 그래서 내 걸 조금 포기하고 네. 나눠줬더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이런 뭐 그거 돼? 그다음에 너 그렇게 해서 뭐해? 그리고 너나 잘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 자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내가 행사할 때는 비가 오다가도 내 시간대만은 정확히 끝쳐줘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하여튼 우연찮게 너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또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나눔과 배려를 계속 실천하는 게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는 것을 하면 내 것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뭐 있어야 주지. 그런데 저희가 재능 기부를 선택한 게 그거예요. 음악가가 노래 한 곡을 불러주려고 하면 저희가 페이를 100만 원을 책정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0원을 기부를 받으면 1년이면 1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0만 원 되려면 5년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노래 한 곡만 해도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재능 네, 기부형으로 네.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그렇죠? 네, 정말 바쁘게 생활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러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가정 일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땡땡하죠, 땡땡. 거의 쫓겨나다시피 할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국민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렇게 납득했고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족이 납득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스러운 이제 아빠가 된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한 것을 뭐 꼼지락꼼지락 해서 다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족들이 제 가장 든든한 응원, 그리고 이렇게 엄지척 요즘 유행하는데 네. 아빠 멋있어 이렇게. 그래도 가장 큰 버팀목은 저를 묵묵히 따라줬던 우리 조직위원회 임원들이죠. 네. 그 임원들이 그 각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견 충돌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위원장님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주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공연 때마다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셨던 분들이 또 하고, 그다음에 명사 모델들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이 계속 해주셔서 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환경문화조직위원회 아르스라인 모델 선발대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환경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